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대부분 중국의 우호적인 시각들을 계속 내기 때문에 중국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농객들 가운데 이 송이달 교수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명감을 갖고 미중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이제 신문사를 떠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판을 잘 못 읽는다는 것은, 오판을 한다는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기 때문에 오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교정하기 위해 가지고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가 계속해서 장문에 글을 이렇게 기고하네요. 아주 이번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3부로 나눠서 이러면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날 관세 전쟁으로 포문을 연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압박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날 엔비디아의 저사양 중국 특화형 AI 칩인 H20을 수출 허가제로 바꾸고 4월 17일 날 해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고 4월 18일 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됐다가 가지고 이런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런 것이 잇따랐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뉴욕 정시행 상장된 286개의 중국 기업을 퇴출할 수 있는 법안을 미국의 공화당을 중심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미중 대결이 전면적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반미 심리하고 여러분들 겹쳐져 가지고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조선을 포함해 가지고 친중국적인 그런 논조를 계속해서 참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게 되면은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일본이 오판을 해서 이런 미국과 함께 전쟁 근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구나. 소견이 좁고 시야가 짧고 생각이 뒤틀려 있으면은 그러면은 죽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다행히 송의달 교수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네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과연 버틸 수 있는가? 중국이 여러분들 큰 나라지만 내수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대미 수출 감소분을 메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송의달 교수의 주장의 핵심은 그냥 이런 뻥을 치는 게 아니고 중국이 내수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수출 감소분을 커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 경제에서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이란 디플레이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대미 관세 충격을 상쇄할 수 있도록 내수 소비 진작이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그건 겁니다. 미국 시장이 닫히게 되면 사업을 오래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아는 겁니다. 미국 시장을 외면하고 그 어떤 나라도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미 수출 시장이란 가장 큰 카드를 갖고 있는데 과거의 대통령들이 생각이 짧아 그 카드를 활용한 사람이 없고 저자세로 나갔다. 나는 미국 시장 접근 가능성이라는 것이 큰 카드고 위력적인 카드고 결정적인 카드라는 것을 사업가로서 잘 알기 때문에 이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게 이런 기본적 출발점이거든요. 대미 관세 충격을 미국 시장이 닫히게 되면 중국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송의달 교수 이야기가. 미국이 제대로 관세가 부과가 되면 대미 수출이 감소가 되고 공장 가동이 축소되거나 중단이 되고 임금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이 없어진다는 거죠. 한국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출이 감소가 되면 공장 가동이 축소되거나 중단이 되고 관세 때문에 수출기업의 마진이 줄어들게 되면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럼 내수에 돌아다닐 수 있는 돈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내수가 침체가 되는 거죠. 중국 문제가 한국 문제인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음 주제는 중국이 버틸 수 있는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성장은 양적 성장 정책을 쓴 겁니다. 사회 인프라에 엄청난 빚을 짊어지고 이런 돈을 투자한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그 나라의 위기가 언제 발생하는 거 아니까 양적
투자에서 질적 투자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양적 투자가 여러분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동아시아 국가도 경제위기를 당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자원의 낭비를 발생이 많이 되는 거죠. 자원 낭비 발생으로 인해서 대부분 경제위기를 많이 경험하는 것. 중국이 천문학적인 빚을 갖고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엄청나게 자원을 양비를 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해 온 것.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중국의 중앙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때문에 각종 보조금을 동원해서 소비 부양 정책을 펴는 것이 어렵다 이야기죠. 이미 18년 만에 국제신용평가인 피치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하향 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여러분들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이렇게 빚이 많은 겁니다. 실질적인 중국 공공부채 규모 지방정부 부채가 7,300조 지방정부 영향을 받는 기금이 2,900조 적자 중앙정부가 5,400조 그다음에 지방정부 인프라 건설용 기금이 1경 1,900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젊은 날 그 귀하고 귀한 여러분들 젊은 날들을 낭비를 하게 되면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비용을 치르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개인에게 시간이나 돈이 여러분 자원인과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에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원을 잘 쓰면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전국 곳곳에 여러분들 공항을 짓지 않습니까? 그게 자원을 다 낭비하는 거거든요. 1인당 국민 함께 25만 원 주면 그게 하늘에 떨어진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뿌리기 위해서 이런데 빚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국가는 자원을 낭비한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지불합니다. 그냥 건너가는 뛰는 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빚이 있으니까 부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중국 내수시장이 유망하니까 세계 기업들이 앞을 다투리려면 중국에 와서 투자를 한 겁니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연도별 추이 보시기 바랍니다. 급감을 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이미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전략적 디커플링이라는 이야기인 거지 않습니까? 중국에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중국에 투자를 안 하고 왜냐하면 중국 내수도 여러분들 정체가 돼 있는 데다가 대부분 여러분들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 기지를 활용해서 미국 시장에 여러분들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건데 미국 시장에 관세라는 것이 영속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 이런 정신이 나가지 않고선 중국에 투자하겠습니까? 해외 투자가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든 겁니다. 민간 투자도 줄어들겠죠. 공공 투자도 다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소비하고 수출밖에 안 나온 겁니다. 소비는 쪼그라들었죠. 수출 시장 쪼그라들었죠. 당연히 성장률이 바닥을 치겠죠. 여기 보시면은 중국이 버틸 수 있는가? 국내 총생산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수출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소비도 간당간당 투자도 간당간당 정부 여러분들 지출도 간당간당 그럼 유일하게 수출이 남은 겁니다. 수출이 이러면 중국이 미국이 여러분들 중국을 미국 시장에서 배제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소비와 민간 투자가 모두 침체된 상태에서 수출은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유일한 성장 엔진이에요.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총 무역흑자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벌어왔는데 중국 역사상 단일 국가로 상대로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누렸는데 그러나 시진핑은 덕 본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에 덕 본 거 없다. 모든 여러분 행위는 감사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시진핑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덕 본 거 없다. 우리 당신들한 게 신세진 게 없다. 이제 미국 수출 시장이 닫히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여러분들 완전히 배제하는까지 여러분들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4,390억 달러 미국이 대중 수출액은 1,448억 달러 3배 정도가 중국이 많은 겁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중국이 29% 미국이 9% 3배 많은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환경 하에서 관세전쟁이 무역전쟁으로 비화가 되면 더 많은 피해를 입는 쪽은 중국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라는 것. 중국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경제 성장 기여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2024년도에 중국의 여러분들 수출 기여도가 30.3%입니다. 한국이 95%입니다. 중국이 이름 걱정할 일이 아닌 겁니다. 한국이 심각한 겁니다. 30.3%인 겁니다. 2020년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정부 주도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크게 부양을 한 겁니다. 경기를. 2022년도도 꽤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다. 투자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송의달 교수가 참 이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친중국적인 그런 보도를 이렇게 일상화하고 있는데 이 글을 통해 가지고 꾸준하게 그런 통계 자료라든지 팩타에 기반을 두고 정론을 펼쳐줘가 굉장히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